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이전에는 반드시 석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방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 그래도 예의가 있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국내에 있지 않겠다, 그런 선포도 하고 잠시 외국에 나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번도 배려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경기도 인천시에 있는 계양구에 국회의원 되고 계속 탄핵 남발하고 그런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리고 계속 장애에서 나가가지고 그 관련된 검사들 탄핵시키고, 왜 탄핵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의를 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막 그냥 혼자, 너네들 말이야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된들 국회에 가서 연설 한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미국도 가서 국회 연설도 하고 박수를 그렇게 받았는데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내가 박수 한번 못 받냐? 에? 그렇잖아요. 그런 과거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이 되면 조용히 미국에 가서 좀 마음의 안정을 추스리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천구님이 아직도 윤어게인인가요? 아까 점심방송 때 욕 많이 얻어 드시더만. 아유, 맞습니다. 욕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똘마니님 그렇게 하실까 싶을까? 미치겠다. 미치지 마세요. 미치지 말고, 저도 자유대한민국의 똘마니님이나 천구님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고, 천구님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 편 들을 겁니까? 똘마니님은 네?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서 남하하면 북한을 편들을 사람들이요? 아니잖아요. 자유대한민국 편을 들을 거잖아요.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북한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식사 안 하셔도 되겠다. 식사, 밥 이거 먹습니다. 이거. 달콤 허니 약과 당 떨어지면 이거 먹습니다. 당 떨어지면. 그래서 저는 조용히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고, 예? 아카시아님, 방장님, 살림살이 좋아지셨나요? 살림살이가 좋아졌냐고요? 살림살이가 좋아지기는, 제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구독자가 3만 명이 늘었습니다. 3만 명. 제가 구독자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 예? 야, 3만 90명이 3만 90명. 구독자가 엄청 늘었죠. 예? 구독자가 3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수익은 100달러 채우기 이달 되면 이제 100달러 나올 것 같아. 100달러. 100달러. 제가 유튜브에서 돈이 안 돼요. 네, 3만 됐습니다. 3만.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표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한테 욕도 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을 안 풀어줘도 저는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구독자가 늘면 뭐합니까? 방송 내용이 저급한데. 구독자 중에 좌파 우파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구독자가 3만 명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구독 수익은 안 늘더라고요. 구독 수익은 안 늘어. 구독 수익은 100달러 맞추기 어렵습니다. 100달러. 이제 100달러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100달러. 시골 개 풀어주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 사는 독거노인 70 넘은 영감쟁이가 유튜브 수익이 뭐 2,000달러 시작해서 3,000달러, 5,000달러까지 간다는데 나는 이제 100달러도 못, 이제 8월 말 돼야 100달러거든. 그래서 오늘은 아카시아님이 슈퍼챗을 날려줄 때까지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농담이지만 에? 멀쩡하게 생기셔서 윤석열 개그지 지지하자임. 아카시아님, 아카시아님이 가평마당에 개 풀어주세요. 제가 개도 잘 잡아요. 개도 잘 잡습니다. 개도 잘 잡고요. 뱀도 잘 잡고 개도 잘 잡습니다. 제가. 이재명 눈을 보세요. 독한 눈에 생각만 해도 맞아요. 우리 꾸랑아리 설탕 3스푼님 오늘 강원도 강릉에 가서 가뭄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강원도 강릉에 가서 강릉시장 앞에 놓고 쥐잡듯이 잡는 거 보고 뭐 숫자 노름을 그렇게 해대는지 숫자가 500만 톤이 맞아요, 100만 톤이 맞아요, 500억이 맞아요, 300억이 맞아요. 당신은 왜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쌩 난리를 치는데 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조금 난세의 영웅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야 조국님, 조천구님 칫솔에 배부를 수 있나요? 첫술에 방송 퀄리티를 공폭적으로 높이면 수익은 자연스레 늘게 돼 있습니다. 맞아. 그래요, 맞아. 천구님이 슈퍼챗을 쏴주는 그날까지 아주 부드럽게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는 그날까지 아주 편하게 채팅을 할까 합니다. 저는 절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똘마니님 이재명 화이팅 합시다. 뭐 좋아요. 이재명 화이팅 해서 윤석열 대통령 좀 석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까서 석방되면 안 되고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서 어떤 확답을 받았다면 강릉에서 유튜버 하나가 강릉의 속초 바닷가에서 회한 접시 시켜서 쫄딱 망했습니다. 방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하다가 강릉의 속초 바다에서 회한 접시 시켜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게 뭐. 행정 정말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은요 행정을 잘하면 공무원 해야죠. 공무원 해야 됩니다. 행정 잘하면 결국에는 밑으로 아래로만 쳐다보고 사는데 이 나라의 미래는 과거에 여러분 이건희가 한 말 있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실수를 한 거 기록 실수한 것도 나에게 재산이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수만 가지 실수를 해도 결국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최고의 상품이 나온다. 그런 미래 전략적인 어떤 그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숫자 노름이라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행정력이 달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행정력이 있어 갖고 됩니까? 대통령은 정말 에이스들을 각 부서에 정말 똑똑한 사람 앉혀놓고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게끔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너무 큰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아닐 때는 이 사람도 좀 까고 저 사람도 까고 그럼 서로 경쟁하면서 간 건 좋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니까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항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노를 젓는 대로 가는데 이 노를 젓는 데에 메모수첩에 김영환 충북지사 아휴 그 쪼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걸 툴툴 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털고 복수를 하는 것 같아. 향후에
이 복수의 칼날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본 결과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그냥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고 당신이 한미 공조를 약속했으니 윤석열을 풀어줘라. 나는 그러면 당신을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한번 방문해라. 내가 국빈 방문을 허가해 줄 테니 한번 와라. 그때 정말 당신의 그 결단력에 내가 찬사를 보내주겠다.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수 우파들도 굉장히 그 이재명 대통령을 남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의 적폐들만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우리 똘마니 그거니 마음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면 합의,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에서 현해탄 넘어오면서 뭐 바다에다가 수장해라 뭐 그런 뉴스만 받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김대중을 감옥에 뭐 저기 바닷물에 빠뜨려라.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제명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김대중 내란죄로 사형을 언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면해주고 대통령까지 해주고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김대중 역시 북한에 그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것만큼은 제가 참참님, 제가 그 세미님, 토깽이네님을 퇴출시켰습니다. 제가 퇴출시켰어요. 오늘부로 저도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토깽이네님은 영원히 방출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뭐 일본으로 와서 저한테 뭐 이렇게 우호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퇴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미안한 건 미안해야죠. 뭐 그죠? 그리고 또 뭐 싫은 소리 하든 이래든 하면 되는데 내란 무슨 사유? 이기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1948년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 국호를 정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잖아요. 뭐 맨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역사 600년 역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1948년도 이승만이 수립해서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려면 이 기회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이거야. 차라리 국민들한테 우리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보내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고 하든가. 북한하고 합쳐가지고 북한은 휴전선에다 담을 쌓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 통일하자. 아니 왜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야. 응?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 보수와 극우는 구분돼야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보수입니다. 보수. 자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천군도 마찬가지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똘마니도 마찬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자유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왜 나라를 부정합니까? 왜 나라를 부정하고 왜 미국을 부정하고 일본을 부정하고 만 욕은 일본 욕 그렇게 하고 미국 욕 그렇게 하면서 왜 미국에 가서 뭐 국익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 국익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욕하는 거고 국익을 위해서 미국 가서는 한미 공조를 하고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국방비를 올리면 그냥 뭐 저 어디서 달러가 들어옵니까? 기름이 나옵니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올리자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아, 훌륭하신 대통령이 올리라니까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고 공유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서울 시내에 1시간씩 전기식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 그런 고마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에? 왜 전기세를 올리라고 과거에 올리면 쌩 난리를 쳤으면서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합니까? 대통령 말이면 다 맞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물론 공개적으로는 아주 담화도 잘했고 애하게 했지만 트럼프가 이재명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은 안 하나요? 이재명과 트럼프 누가 더 똑똑하다고 봅니까? 에? 똘마니님은 누가 더 똑똑하다고 봅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다 그 영수회담도 아닌 그거 할 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종이 쪽에 적어갔습니다. 적어갔어. 그 정도로 윤석열도 가오가 큰 사람이었고 트럼프도 역시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어느 분이 그 얘기하는 행정력은 뛰어납니다. 아이고 뭐 배운 게 변호사 출신인데 행정의 달인이 안 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긴 말 필요 없고 비상계엄하면 내란이란 헌법 찾아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방장님도 본인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죠. 윤석열이도 나라를 쫄딱 망하게 했죠. 본인은 윤석열 극우 유튜버밖에 안 보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카시아님의 뭐 얘기를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 시장 시절에 잘했다는 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해결해서 끝까지 자기 관철을 주장해서 끝까지 해결했다는 사람.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집이라는 거죠. 그거는. 맞죠. 맞아요. 현희님 이래서 역사적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복렬님 이재명은 수재로 머리가 아주 좋아요. 뭐 가족이었나요? 우리 이복렬님은 가족인가요? 가족이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가족이라면 제가 그 말을 믿겠는데 그냥 언론에서 뉴스에서 들은 거 보고 얘기한다면 저나 이복렬님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손석희가 문영배를 만나서 탄핵 파면 선고를 몇 번 연습했냐니까 대본을 4번 연습했대. 4번 완전히 어떻게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 8명이 하게 만들어놓은 그 제도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수재라면 트럼프는 천재랍니다. 이복렬 죄명이 따까리인가 보네. 뭐 따까리는 아니겠죠. 따까리는 아닌데 좋아하면 똥도 황금똥이라고 하잖아요. 똥도 황금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똥도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똥 보고 다 피해 가잖아요. 그죠?
똥이 무서워. 그래서 피해 갑니까? 더러워서 피해 간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가서 트럼프 백악관이 황금으로 돼서 멋있습니다. 응? 북한에 가서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같이 골프를 초대를 한번 해 주시지요. 야, 그 얘기 듣고 조금 그렇습니다. 응? 맞아요. 차간옥님, 이재명 형이 더 저는 수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공인회계사 시험 봤다고 들었는데, 공인회계사 시험이 저는 더 그때 당시에는 더 세지 않았나. 그리고 사법고시를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KIAN님 고맙습니다. 정신병자 방송은 아니죠. 아, 내가 뭐 정신병자인가? 정신병자. 이봉님,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고 미국 꼴통 트럼프 지지하는 극우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얼마나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아첨을 떨었습니까?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용적인 정책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장관해야 하는 일을 하던가, 대통령이 저 밑에 시장이 하는 일을 하면 그 나라 꼴은 저는 베네수엘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 강릉에 지금 갔잖아요. 강릉에다 대고 야, 거기 지하수 좀 많이 뚫어, 속초처럼 좀 지하수 좀 확보 좀 많이 해. 설악산 근방에 지하수 많으니 속초처럼 지하수를 많이 뚫어서 좀 해라 라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걸 가서 강원시장을 쥐잡듯이 잡는 거를 MBC에서는 야 봐라, 행정력이 뛰어나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은 매 해외만 나가고 이재명 대통령은 500억 달러 똑바로 해. 그게 당신 강원도지사도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과거엔 뭐 했습니까? 둘이 서로 적대 관계였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이었으면 트럼프 요구한 평택 미군 기지를 바쳤어요? 그건 이봉렬님 생각이지. 그건 이봉렬님 생각 아니에요? 이봉렬님 생각이잖아요. 자, 요 타임에서 제가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판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판타. 후원의 밤입니다. 후원의 밤. 판타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판타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환타를 가지고 왔어요. 환타 가지러 왔습니다. BK님, 봉봉봉 봉이야. 봉이 뭐죠? 봉봉봉 봉이야가 뭔지 모르겠네. 현이님, 만일 미국과 정상회담 조금만 안 좋았다면 극우들 난리 났을 겁니다. 현이님, 조금만 안 좋았는지 좋았는지는 그럼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 좋았다는 표현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띄워주는 MBC 같은 데서 막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빈 방문도 아니고 정상 공식 방문도 아니고 공식 실무 방문도 아니고 그냥 실무 방문에 뭐 서명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하는 실무 방문에 퍼스트 레이디는 왜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습니까? 트럼프 마누라 방송에 나왔나요? 트럼프 마누라가 나와서 같이 환대해 주는 거 봤나요? 못 봤잖아요. 그거 굉장히 악의적인 투로 얘기해봐요. 얼마나 쪽팔린 얘기예요. 김혜경 여사는 거기 왜 갔어요? 에?
김혜경 여사 동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아, 현이님, 그럼 잘못되길 바라십니까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공과 사를 정확하게 보자 이거지. 실무 방문인데 우리가 본 거는 뭐만 나왔어요? 서로 웃으면서 덕담하고, 페이스메이커니 뭐 피스메이커니 하고 트럼프 월드에서 골프 치자는 얘기가 나오고, 아, 그거는요 국회에서 임명한 검사들이 잠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걸 잠시 조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팩트로 여러분들도 다 들었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친위 쿠데타라고 안 하고 셀프 쿠데타 셀프 쿠데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한미 통상 합의하는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앉아갖고 역사적인 서명하는 거,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서명하는 거, 그 사인하는 모습, 사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네? 아니면 서로 협상을 했습니까? 그냥 나란히 앉아서 환담한 거잖아요. 환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 정말. 근데 김혜경 여사는 왜 따라갔냐 이거예요. 왜? 예? 트럼프 마누라 얼굴 한번 못 봤으면서 그건 결례 아닌가요? 결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지. 김미정님 반갑습니다. 이재명이가 믿었던 중국과 북한까지 한 방 먹었으니 이제는 본인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미국 협상에 협조적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김미정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가 딱 등을 돌려놨잖아요. 너 와서 친미했으니 국방비 증원했으니 미국 무기 산다고 했고 배 만드는데 너네 노동자 투입하라고 했고 좋아, 난 너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어.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이 콜을 주고 자, 지금부터 당신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시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보수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광야님은 아까 낮에도 저한테 불손한 걸 해서 광야님은 제가 퇴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광야님은 퇴출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얘기야. 실무 방문해서 정상회담입니까? 그 자리에 앉은 게? 둘이 나란히 앉은 게 정상회담이에요? 그걸 회담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배웠습니까? 회담은 서로 마주보고 우리 편 참모들 드리고 상대편 참모 드리고 회담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 트럼프하고 나란히 앉아서 그게 무슨 회담이에요? 그게 야, 너 나 보고 싶으면 와 얼마든지 그거 아니에요. 광현님은 한마디 하고 제가 처음으로 제가 그 구독자를 이제 퇴출을 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구독자 퇴출시키는 것은 우리 꽃별이님도 알 거고 참참님이 처음 말했을 거예요. 참참님이 알 거예요. 아마 제가 구독자를 오늘 두 명을 제명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제가 여지껏 거의 한 9개월 정도 유튜브 라이브 채팅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구독자 퇴출을 안 시켰는데 제가 두 명을
제명시켰습니다. 제가. 예. 이재명은 중국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을 텐데 눈치만 뭐 그쵸 맞죠. 중국 가고 싶은데 근데 중국 못 가요. 중국 못 갑니다. 중국 갈 수가 없죠. 중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좀 틀겠습니다. 에어컨. 이제 아직 9시도 안 됐으니까. 네. 하나님.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퇴출 안 시킬게요. 퇴출 안 시킬게. 그리고 저는 이걸 풀다니 뭘 풀어요? 뭘 풀어죠? 뭘 푸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30명 밑으로 떨어지면 중지하겠습니다. 2년 후 총선 전까지 국민의힘은 위원장당으로 해체됩니다. 저는 조국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 제가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2028년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까지 3년 동안 3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4년 중임제 대통령직으로 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단기 3년으로 종칩니다. 그러면 5년 해먹어야 되는데 3년만 해먹으면 억울하지 않냐?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범죄 혐의, 억지 기소를 한 범죄 혐의가 5가지가 있어요. 대통령 재임 중이기 때문에 모두 무죄를 준다고 한들 나중에 또 들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억지 기소를 했으니 원천 무효다. 북한에 돈 준 것도 가짜다. 억지 기소했으니 그걸 없애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3년 후에 밀담을 하는 겁니다. 나 2028년도에 4년 중임제에 내가 동의를 해줄 테니 그 이후에 나 가족과 조금 잘 살 수 있게 우리 가족하고 나는 건들지 않으면 내가 3년만 하고 나오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3년만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5년 있다가 나오면 그 판결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까지 했는데 그때는 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2028년도에 3년 단기만 하고 후임 대통령한테 물려줬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해골찬 지금 살아 숨쉬나? 이해찬이? 싸워라 이기자 승리는 우리 것에 있으나. 앞으로 민주당이 20년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요. 저는 민주당이 이끌어가는 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제발 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좀 광주에서 태어나거나 진짜 광주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광주 사람은 없나요? 광주에는 훌륭한 사람이 없나요? 김대중 말고는 광주에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동영 같은 사람 빼고는 없나요?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에서 깨구닥 된 사람이잖아요. 정동영도 대통령 했다가 떨어진 사람, 홍준표도 대통령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 이해창이도 떨어진 사람. 이 떨어진 사람의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자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자숙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나고 좋게 얘기하면 오뚜기처럼 살아나고 국회의원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대표가 되고. 근데 그런 대표가 되는데 대표의 표를 주고받고 할 때 그게 다 전산으로 할 텐데 어느 전산으로 하는지 참 궁금해 저는. 네? 전 궁금해. 그 표를 어떻게 만들어 제끼는지. 네? 몰바님 더분화 불화당 해체다. 연산군 이후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했다 윤석열. 현희님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유님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무엇을 잘못이지 출범부터 손발 자르고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고 제발 좀 깨어나라 불쌍한 인간들. 자유님 굿. 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그것도 국빈 방문으로 갔어요. 미국 의회에 가서 영어로 연설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초친 게 누구예요? 그 MBC의 뭐 기자인가 그렇잖아요.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그게 대통령을 모함하는 그런 방송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단순한 실무 방문인데 환대도 안 해줘. 응? 서명도 없어, 합의도 없어. 그런데 방송국에서 엄청 띄워줬나 봐. 뭐 최고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월드, 네?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단어 3가지만 아는 거예요. 3가지만. 근데 트럼프가 막 얘기하니까 그 미국 그 장관들이 웃는 모습 보고, 야,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 똥 씹을 얼굴 저는 봤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그 순간에 보는 눈이, 저는 똥 씹은 얼굴로 봤는데 어떤 분은 아유 다 그 알아들은 거야, 영어 알아들은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은 다 틀리니까. 그죠? 민주주의 정치를 못하고 실력이 없으니 내란으로 군대를 동원한 거죠. 내란으로 군대를 동원했다. 참, 내란이라는 말이 지금 뭐 정치 뉴스에서도 내란이라는 말은 통용이 되고, 계엄은 통용이 안 돼. 분명한 거는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지 내란을 선포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 소리는 하면 안 되고 내란, 친위 쿠데타 뭐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분명하게 계엄령을 선포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계엄령 얘기는 이제 불분율이 된 것 같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그냥 친위 쿠데타, 내란 우두머리 그렇게 한 거예요. 내란을 일으켰다.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아우, 들어봤습니다. 내란몰이로 이렇게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계엄포고문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죠. 계엄포고문. 저는 계엄할 때 잤어요. 이재명 홍보는 것도 홍보는 것도 모르고 거리 나와 보니 안타깝게 그지없더군요.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니 우물한 개구리.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처럼, 야, 정말 코풀이 그 콧물 묻은 그런 그 서민들 등쳐가지고 표 받아 먹고 영어 하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국 가서 트럼프 앞에 가서 내가 보기엔 쪽당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 언론은 이야 이재명 최고로 잘했다. 근데 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랬어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점령군이라면요, 미국이. 근데 트럼프한테 가서 그거를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창피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정치 중립입니다. 맞아요. 조국님 심각합니다. 내란을 부적하는 게 놀라운 생각. 아니,
저는 그냥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또 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지 내란을 선포했습니까? 그리고 내란이라는 말은 국회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내란몰이로 탄핵을 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군인을 동원했다고 해서 파면을 했고 지금 현재는 특별 검사를 만들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보낸 트럼프 조사한 검사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특별 검사가 내란 혐의로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다 아니에요? 제가 틀린 얘기 했나요? 내란을 선포했습니까? 네? 조국님은 200석, 아이고 참, 왜 하필 200석이라 그래? 그냥 300석이라고 그래요. 왜? 200석의 기준은 대통령 탄핵 소추 기준이 200명이잖아요, 조국님. 아니 그걸 뭐 200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300명이라고 그러지. 200석이라는 기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 탄핵하는 정족수 맞추는 게 200명이잖아요. 3분의 2 맞잖아요. 예?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죠. 대통령 하면 뭐하나 개쪽만 당하고 다니는데요. 개털 맞아. 하면 할수록 쪽팔리는 거예요. 이재명은. 왜? 오늘도 강원도 강릉 가서 숫자 노름하고 있더라고요. 숫자 노름. 네? 210석 정도 예상합니까? 조국님은 2028년도까지 내가 방송할게. 그럼 그때 보자 이거 조국은. 네? 2028년도면 몇 년이야? 2026년, 7년, 8년. 아유, 아직 3년 남았네. (2028년도에) 3년 남았어. 3년. 차라리 조국이셨으면 날씨가 넣었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인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래도 예우를 받으려면 이런 정책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코 묻은 돈으로 코 묻은 표로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은 행정 능력이 뛰어난 그냥 행정가로서 있어야 되는데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위인을 못 되니 본인이 영어도 못하고 쪽팔리니까 그러면 2028년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도 4년 중임제로 내가 해보니 대통령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음번에는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하자. 대신 나는 4년 중임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과거에 있었던 그 범죄 혐의 5가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극비리에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은 그런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딱 못을 박아 놓는 겁니다. 내 과거의 일은 묻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내 권력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권력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친히 왕권을 세워서 이 나라를 영원히 해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너 이 새끼 극우 꼴통이네. 빨리 대가리에 쳐박아라. 라가 누구야 라가? 네? 네? 조국님하고 라하고 왜 또 싸워요? 나한테 얘기해. 남줍니다를 뭐라 그래야지 왜 둘이서 네? 많은 분들 물론 저는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20살까지 전기도 없는 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고 집도 없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대한민국은 좀 훌륭한 사람들이 좀 이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자기 현업에서 최고가 돼야지.
다 자기 현업에서 자기 현업도 잘 못 챙기는 사람들이 맨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살지 말고 자기 학원이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라 이거야. 목욕탕 때밀이를 하더라도 하루에 때밀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얻으려고 해야지. 노가다를 떼어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남의 떡이 크다고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야. 크리스찬들은 물론 당연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현이 분별하지 못하고 광장에서 태극기 성족이 흔드는 건 신앙도 애국도 아닙니다. 근데 노조들은 태극기를 안 드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구독자도 적고 해서 서서히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 보수로 시작을 해서 몇 번의 좌파 대통령이 탄생을 했지만 그 사람들 역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어요. 지금 대통령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그리고 사도행정의 사도세자 생각이 나네요. 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그렇죠. 맞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결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서 미국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인가 거기 가서 근데 이제 뭐 갈매기 아이가님처럼 무조건 빨매갱이를 외치는 거는 어리석지만 정청래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을 못한다, 미국 비자를 못 받는다 그런다면 참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국가를 운영하는 그 대표가 미국에 비자를 못 받았다? 그래서 미국도 못 간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참 편향적인 그런 판단으로 참. 저도 이명박 박근혜 뽑아준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말 후회합니다. 아니 저는 양향자라는 국민의힘의 양향자라는 그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가 네이버 나무키를 보니까 양향자 역시 민주당에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조경태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안철수랑 다른 바가 없더라고요. 오리지널 표몰이 하기 위해서 그 찌꺼리는 사람들 같아서 정말 첩보 아닌가 프락자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 너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거기 공천 받아. 그러면 내가 온 국민들한테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너 찍으라 할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위직들이 평양에 가면 다 호텔에 있는데 밤 10시 11시에 미모의 첩보원이 와서 하룻밤을 같이 제가 숙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겁먹으니까 안 됩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니 됩니다. 저는 숙청을 들지 않으면 저는 죽음을 얻습니다. 저의 죽음을 바라십니까? 그냥 전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저의 숙청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자네의 목숨을 살려주마. 그래서 하룻밤을 잤는데 어머나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첩보원이었어. 그리고
그냥 하룻밤만 잔 게 아니야. 그 여자의 가장 배란이 딱 되는 가장 최적의 날짜를 마친 여자를 붙여서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슬며시 내가 당신의 자식을 잉태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첩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내가 이 자식을 당신의 나라로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치면 그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런 첩보 영화도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나 모르겠다 그런 영화. 그래서 정말 그 첩보 그런 게 참 그 요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10번을 갔다 왔대잖아요. 교육부 장관 후보가 10년 동안인가 북한을 10번 갔다 왔대요. 도대체 10번을 아니 뭐 여행을 갔냐고. 자, 북한을 10번 갔다 왔대잖아요. 그래봐야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봐야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시켜서 북한에 가서 뭐 우호적인 협상 다 뭐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9시네 9시. 허니학과. 근데 이제 김미정님 얘기보다 저는 이런 거예요. 첩보로 아주 기빈들을 오면 아무도 모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뭐 모르겠어요. 일반인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첩보로 미녀를 보내는 겁니다. 밤 12시에 침실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밤 숙청을 못 들어드리면 제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를 아무도 모르게 저도 얘기 안 할 테니 아무도 모르게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애원불묘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얘가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나갈 수 있겠구나.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말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잠을 잤어요. 근데 그럼 뭐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여자가 첩부원인데 잉태할 수 있는 이제 배란 기간 동안인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룻밤을 자서 애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애를 가져야 그 애를 낳아야 나중에 이 사람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동남아에 첩이 하나 있었답니다. 첩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첩이 뭐 저쩌고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만약에 북한에 그런 게 있었다면 동남아야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북한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거는 코가 끼는 거죠. 코가 끼는 겁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중국 총통 장게스가 감동받아 상해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독립에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약속한다. 모르겠어요. 현이님 말은 제가 믿고 싶지 않고요. 저는 임시되는 말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임시정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임시정부가 그건 그냥 임시정부고, 공식정부가 있고 임시정부가 있는 거지. 에? 통일교 총재한테 큰 절을 했지만 돈을 안 받았다. 권성동이가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강원도 강릉 출신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릉이 처갓집이고 막 그래서 갔는데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 가갖고 난리를 치고 있네요 지금. 예? 이 특검 얘기에 회담장을 어슬렁이게 한 트럼프의 한마디, 그 정신 이상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그쵸, 구소련에서 하던 방식이래요. 맞아.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게 북한에도 뭔가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시바지가 있나?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이제 주말주택에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이고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면 맞죠? 테러리스트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김구는 결국에는 조봉암과 김구, 뭐 그냥 역사에 나온 사람 중에 박헌영도 북한에 가서 김일성 밑에 가서 결국은 총살받았고, 조봉암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승만한테 적기 들고 뭐 북한 뭐 동조하고 뭐 그래서 사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구도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합쳐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뭐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윤봉길 의사도 안중근 의사도 이봉창도 다 테러리스트? 그 얘기는 아니죠. 북한을 좋아하나? 시바지요. 그래서 북한에 시바지가 있다면 맨날 김정은만 찾잖아요. 김정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업적을 폄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와라, 경주에 와라, 중국의 전승절날 가고 싶은데 시진핑 좌측에는 푸틴, 우측에는 김정은, 그러면 이재명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갈 수가 없어. 네? 윤석열만 찬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저는 찬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찬양. 저는 그냥 전직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찍어준 대통령을, 뭐 국회의원들이 탄핵시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 권리가 없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돌을 던질지언정, 국민의 3.5%가 모여서 돌을 던질지언정 몇몇 국회의원과 판사들이 판결해서 쫓아낸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게 비록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어도 나는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이 적폐 청산한다고 하는 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저는. 탄핵도 법에 나와 있지만 계엄도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란몰이의 탄핵은 방송에서 하니까 뭐 위험하다고 방송도 안 하더라고. 계엄 얘기하니까. 그러면 계엄하니까, 계엄이 왜 이렇게 계엄 하는지 모르겠어. 국민들이.
아니 광주 사태 났을 때 광주에 있던 사람은 내 이해를 해요. 광주 사태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전 이해를 해. 근데 그 외에 있었던 나 같은 사람은 광주 사태가 뭔지 몰라요. 책에만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삐라만 봤지. 광주에서 한국군이 임신부 배를 총으로 찔렀다는 삐라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야, 광주에서 저런 못된 일이 있었구나. 그걸 삐라로 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광주 사태를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광주 그 얘기가 뭐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너네들은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왜 나한테 와서 헛손질이냐고 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한테 당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 나는 안 당했으니까 그러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했냐 안 당하냐는 취지는 당한 사람은 꼬붕이 된 거고 안 당한 사람은 그 취지가 아니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절대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번 한 10분 동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중앙일보 천창환 기자라는 사람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천창환 기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2000년도에 팽목항 앞에 가면 조도가 있어요. 조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저는요, 세월호 침몰하기 전 2000년도에,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조도 앞에 있는 죽도섬을 갔습니다. 죽도섬에 보물이 250조 원어치가 묻혀 있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뉴스를 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 그 죽도섬 바닷속에 250조 원 보물을 찾기 위해서 2000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노는 날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2층 커피숍 앞에서 주주들을 리무진 버스 3대로 모시고 가서 바지선 위에 모셔놓고 보물 발굴 기공식 사회를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해 10월 31일 날 해수면 허가 만기라 10월 15일부터 보물을 꺼내는데 제가 총책임자로 갔습니다. 갔는데 온갖 방송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보물 나온다고 떠들었으니 촬영하러 왔길래 제가 본사에다 전화했더니 KBS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쫓아내라. 그래서 제가 용역 S1 세콤 용역을 한 30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는 용역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중앙일보 천창환 기자라는 사람이 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이 나오는 보물 뚜껑 석판이 2개가 보였다. 그렇게 신문에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낼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도 아닌 거를 왜 하냐? 어떻게 보물이 나오는 뚜껑이 어딨냐? 없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주식을 올인했다. 그러면서 신문에 냈어요. 중앙일보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는 팩트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 분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후에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기자 생활을 하나. 왜? 가짜였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지금 기자 생활 하나 모르겠어. 거기 아직도 다니나 모르겠어.
보물은 없는 걸로 판명이 돼서 주가 조작으로 회장은 감옥에 가고, 그리고 저는 안양구치소에 면회도 다니고 그런 과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 헌재에서 포구령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어요. 포구령이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포구령이 위헌이든 아니든 뭐 대통령이 법으로만 하나요? 법으로만. 시청자 좀 넣어서 어떻게 놓는 거예요? 궁금. 채널 부스터님이 오면 이런 게 또 있나 보네. 갑자기 50명으로 늘었네. 와,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접으려고 했는데 20명 되고 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500명, 와, 200명 정도 더 들어올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나? 저는 이런 거 전혀 문외 아니고요. 그냥 저는 10명이든 200명이든 그냥 뭐, 응? 근데 갑자기 50명으로 이렇게 늘었네. 야, 우리 채널 부스터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뭐 극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200명이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냥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진짜 800명, 80명.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처음 봤네. 이런 게 또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팍팍 늘어나지? 와, 우리 채널 부스터님 처음, 야, 이런 게 가능하네. 삼권 분립 국가에서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입하면 내란. 그러니까 신기하네. 86명까지 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김어준 방송 같은 데는 막 100만 명, 뭐 200만 명도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전한길 강사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씨도 제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방송인 누구죠? 방송인이 있는데 누구더라? 전여욱도 사람 116명으로 늘었어요. 진짜. 와, 진짜네. 저는 그 전여욱 씨도 참 제 생각이 전여욱 씨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분은 행정의 달인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사실 뭐 행정의 달인이 대통령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준비된 대통령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채널 부스터님 인정합니다. 제가 118명으로 갑자기 100명을 늘려주신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게 진짜 드루킹이 있는 건가요? 난 그거 뭐 제목만 알아요. 제가 드루킹이라는 제목만 알지 세부 사항은 모르거든요. 150명. 150명. 와.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인정. 와. 아니, 마술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뭐 조작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인정. 고맙습니다. 와, 정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어요. 두 가지 안. 근데 이제 두 가지 안을 이재명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뭐 좌파 쪽에 있는 뭐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이거죠. 야당 184명. 아멘.
아니 갑자기 그냥 팍팍 늘어나면 제가 부담이 와, 야 정말이네. 이렇게 팍팍 올려주시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조건 없이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장동혁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아마 대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귀국하자마자 굳이 200명 넘었어. 200명 넘었어. 200명. 네? 200명 넘었어. 와. 아니 저절로 아멘이 생기는 거예요. 200명이 넘었는데. 정말 정말 말을 못 하겠는데요. 야, 이런 거 아니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참참님, 꽃별이님, 저는 정말 말을 못 잇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 수동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인원을 팍 늘려주시는 거 보고 와, 이런 것을 알고리즘에도 도움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18명. 이거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야, 고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공조를 확답을 받고 또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도 서로 어그리를 하고 또 미국 무기를 사준다는 것도 오케이를 했고, 에? 장동혁이 강하게 나가면 이재명이 단점만 잡힐 것이므로 두려울 겁니다. 저는 이제 뭐 김미정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극비잖아요. 근데 뭐 제 맘대로 얘기를 해보면 통밥을 굴려보면 이거죠.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줘라. 근데 풀어줄 명분이 없잖아요. 미국 트럼프 만났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면 완전히 이건 가오가 죽잖아요. 대통령인데 그래도. 그래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장동혁 후보는 반드시 첫 번째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첫 번째로 하시면 제가 국민의힘 장애 집회 안 하고 강화문에 안 나갑니다. 그 얘기를 딱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모른 척하면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줄 거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장동혁 후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는 것을 요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야당 편도 들어주고 대한민국의 거국적으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한덕수 총리를 기각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도 구속될 거라고 그랬어요. 뭐 판결문이 아니고 뭐 포고령이 호주머니에 있는 거를 봤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봤다 그랬잖아. 한덕수가. 아니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를 내가 넣은 건데 눈 거는 까먹고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하는 그게 이제 법리적인 용어들 같아요. 그 말꼬리 잡는 법리적인 이제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질문할 때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따지고 묻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한덕수가 호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구속될 거라고 다 저도 생각을 들었어요. 아니 뭐 호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 그럼 내 손에 호주머니에 넣은 건데 이제 그런 구라를 쳤다고는 이제 했는데 기각됐어요. 언제요? 27일 날. 25일 날 미국에서 트럼프와 만나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기각됐습니다. 그죠? 기각됐었잖아요. 기각됐어요. 기각되고 뭔가가 야당 와서 야당 대표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런 바탕에 장동혁 대표가 1대1로 만나야 되겠죠. 여럿이 만나면 안 되고 1대1로 만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선 풀어줘라.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뭘 줄 거냐? 예,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 과거에 있었던 그 5가지 혐의는 없었던 걸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스트리밍 매일 켜서 스트리밍이 뭐죠? 스트리밍? 아, 스트리밍으로 하죠. 스트리밍으로. 네, 스트리밍으로 킵니다. 스트리밍으로. 저기 네이버 아니 저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킵니다, 제가. 네. 뭐 이렇게 올리는 뭐가 있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약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장동혁은 이재명한테 사법거래를 제안하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 사법거래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우선이에요. 자주 와서 시청자 부스터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매일 8시에 옵니다. 매일 8시에 오겠습니다. 채널 부스타님, 제가 매일 8시에 나타나겠습니다. 매일 8시에. 매일 8시에 나타나서 그래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김철수님, 남주님, 대단한 건 뭐 옳고 그른